이게 나라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을까요? 김건희는 누구인가? 김건희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로 1972년 9월 2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김명신이었으나 2008년 김건희로 개명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김건희의 만행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양쪽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그냥. 어? 그거밖에 더 있어? 그래야지 뭐 거기 뭐 한 편만 들 필요 없잖아. 네.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란 게 무섭거든.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곤란한 질문들 좀 몇 개 뽑아놨는데 이거 피해가네 그래도. 내일도 또 일정이 있으니까. 네. 그래 내일 좀 잘하면 한번 해봐봐 우리 동생이. 네? 내일 한번 홍준표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 좀 잘해봐요. 조국 수사를 이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조국 수사를 너무 많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 검찰을. 그래서 검찰하고 이렇게 싸움이 된 거지. 빨리 끝난다는데 계속 키워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냥 유심 이런 데서가 계속 자기 존재감 높이려고 계속 키워가지고. 아주 제대로 미쳤습니다.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체 본인이 뭐라고 저러는 걸까요? 첫 번째, 허위 경력, 허위 학력 기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과거에 제출한 겸임 교수 지원서에 허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되자 김건희 씨는 인터뷰를 통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초빙 지원서를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의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이 협회는 지난 2004년 6월에 설립된 단체로 김 씨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기보다 2년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또 지원서에 지난 2004년 서울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수상 경력을 적기도 했지만 주최 측 확인 결과 개명 전 김 씨의 이름인 김명신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개인이 아니라 출품업체에 수여하는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에서 2004년과 2006년에 특별상을 받았다고 기재했는데 업체 대표는 YTN 취재진에 2004년 김 씨가 회사 이사로 재직하곤 있었지만 당시 출품작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2006년 수상에 대해서도 김 씨가 혼자서 수상했다고 오해할 수 있게 기재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건희 씨는 YTN과 인터뷰에서 허위 경력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가짜 수상 경력 기재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자신은 공무원이나 공인도 아니고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게 죄라면 죄겠지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냐고 합니다. 김건희는 이 정도의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적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현재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논문 표절. 국민대학교가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한 김건희 여사의 2007년 박사학위 논문. 김 여사는 박사 논문에서 궁합의 개념을 인연에 대한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점집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똑같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뉴미디어 등 정보통신 용어에 대해선 온라인 사전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학부생들을 중심으로 각종 시험 자료와 보고서를 사고 파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구매해 옮겨 쓴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교수단체들의 검증 결과
김 여사 박사 논문에 적힌 문장 860개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220개가 표절 문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7쪽 가운데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건 단 8쪽이었습니다. 백캠퍼스에서 여러 페이지를 그대로 갖다 베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 다음에 한 걸 딱딱하게 블로그에서 또 그대로 베꼈습니다. 김 여사의 학술지 논문 3편 역시 표절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각종 신문 기사와 인터넷 블로그를 짜깁기 하고 심지어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까지 그대로 옮겨 썼다는 겁니다. 교수단체들은 김 여사의 논문이 내용과 문장, 단어와 생각까지 베낀 모든 유형의 표절을 포함한다며 이를 문제없다고 판정한 국민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세 번째, 명품백 수수 사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2022년 9월 13일에 찍힌 모습입니다. 김 여사의 어깨 뒤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옆으로 쟁반을 든 또 다른 사람도 보입니다. 각각 유모 씨와 정모 씨로 김 여사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영상엔 나오지 않지만 검찰에 제출된 원본 영상엔 두 사람 모습이 담겼습니다. 둘은 2022년 6월 13일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함께 갔습니다. 지인 동행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직원으로 채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같은 달 김 여사에게 화장품을 줄 때도 두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가 방문할 때마다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김 여사가 명품백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인 김창준 씨의 현충원 안장을 부탁하자 대통령실 조모 과장이 연락을 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보훈처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접촉까지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 측은 이들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두 번째 조사 때 낼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직원이 움직인 단서인 만큼 직무 관련성 수사의 단초가 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게 명품백과 카메라를 제공한 뒤 그 영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소환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며 국민들에게 검찰공화국이라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정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에 어떤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길래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에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위치한 땅들은 총 20개의 필지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다고 얘기한 것은 20개 말고 다른 필지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7개 필지라고 되어 있는 산비탈에 있는 땅이 있고요. 3개의 필지라고 되어 있는 야트막한 야산 형태의 땅이 있습니다. 이 2개의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땅인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들이 전부 상속을 받은 거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97년에 처음 상속을 받았지만 교통 환경에 호재가 생길 때마다 꾸준히 주변의 땅들을 매입해 왔습니다. 매입의 주체는 단순히 처남이나 장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ESIND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 바로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대표로 있는 개발 시행사이죠. 이 시행사 명의로 산 땅들도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산비탈의 땅은 저렇게 생겼는데요. 고속도로와 가깝고 시내와 가까운 쪽에는 저렇게 노란색으로 5개의 필지를 추가 매입을 한 상태고요. 저 파란색 부분은 다 용도 변경을 해서 도로나 창고 부지로 용도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도로를 만들었고 창고 부지로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토지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산비탈 땅이라서 쓸모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지에서 양평 시내를 내려다보면 트인 리버뷰가 펼쳐집니다. 산비탈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하고 고속도로 종점이 그쪽으로 나도 이익을 못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관의 답변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개의 필지가 모여있는 야트막한 야산 땅, 병산리 578-347번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사진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멋지고 예쁜, 개발하기 좋은 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은 요 3개의 필지만 기준으로 하면 한 10,000제곱미터, 개발하기에는 조금 작은 땅이다 이렇게 보이는 면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혹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이 3개의 필지 바로 옆에는 578-5번지, 6번지가 있는데요.
이 5번지, 6번지는 지금 처가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은 아닙니다. 이 두 개의 필지는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2010년에 매입을 했다가 2018년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김모 씨에게 이걸 매각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금 자기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3개의 필지와 이 2개의 차명 의혹이 있는 필지를 합치면 면적이 16,000제곱미터로 개발하기에 딱 좋은 면적이 완성되게 됩니다.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IC가 아니라, 즉 나들목이 아니라 JCT 분기점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처가 땅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처가 땅에서 이 JTC를 탈 수도 없다. 바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강상 분기점에서 불과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고속도로를 올라탈 수 있는 남양평 IC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 강상 분기점과 남양평 IC는 거의 붙어 있는 거와 다름이 없는 경산 이 땅에서 남양평 IC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볼까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2분 40초. 한번 직접 가보시고 저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78-3번지 땅은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작은 노란색 동그라미가 현대 성우 3차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찍은 남한강 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리버뷰가 펼쳐집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런데 산 좋고 물 좋은 양평에 남양평 IC까지는 2분 40초밖에 안 걸리는 그런 위치에 이런 멋진 리버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개발 가치가 높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 578-3번지는 야트막한 야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통령 장모의 양평 공흥지구도 원래는 야산을 아파트로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공흥지구도 원래 개발하기 전에는 저런 야산이었고요. 거기에 산책로를 신설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지금의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가 양평에 어떤 땅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개발 가치가 높아졌는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된 이 과정은 정말로 의혹투성이입니다. 대통령의 처가가 이로 인한 부동산의 큰 가치의 이익을 보게 된 만큼 그 과정 그리고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해먹어야 성에 찰까요? 아니라고 우연이라고 우기지만 국민들이 바보 멍충이입니까? 왜 대통령이 바뀌니 노선이 바뀌었을까요? 진짜 너무나 뻔뻔합니다. 5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를 상대로 권오수 회장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에 녹취록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이사님, 저 입니다. 지금 2,375원이고요. 아래 위로 1,000주씩 걸려있고 지금 시가가 2,350원, 고가가 2,385원, 저가가 2,31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조금씩 사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그러면 2,400원까지 급하게 하지는 않고 조금씩 사고 중간에 문자를 보낼게요. 이 녹취록은 특정 주식의 매수를 놓고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격을 설명하고 거래를 승인받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특정 주식이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말하는 거죠. 즉, 김건희 여사가 전화 주문을 통해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녹취록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통화가 이루어진 2010년 1월 12일이라는 날짜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신한증권투자 계좌 내역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날짜는 거래 체결일이 아니라 자금 결제일이기 때문에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을 앞당기는 보정을 거쳐야 합니다. 1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5만 5천 주, 3억 8천만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을 시작으로 총 7거래일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67만 주, 17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었죠.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좀 위탁 관리를 좀 맡기면은 좀 괜찮을 것이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주가 조작의 주범격인 이 씨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처음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1월 12일.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인 게 이 씨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본인이었다는 게 처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진 셈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직접 매수한 2010년 1월 12일에 이어 다음 날인 1월 13일, 이날도 김건희 여사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집중 매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날도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간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권오수 회장 측 변호인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네, 이사님 입니다. 네네. 오늘도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아, 전화 왔어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그럼 어제처럼 천천히 사겠습니다. 여기서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라는 김건희 여사의 말은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전화로 매수 주문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즉 1월 13일부터는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전화 주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김건희 여사의 통화록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증권사 직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도 사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즉 1월 13일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을 때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 1월 12일의 거래와 1월 13일의 거래 중 상당 부분이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나온다는 겁니다. 검찰은 1월 12일 거래 가운데 51건의 거래를 통정매매, 물량 소진 주문, 고가 매수, 종가 관여 주문으로 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포함시켰습니다. 1월 13일 거래 가운데서는 모두 31건이 범죄 일람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을 했거나 아니면 주문을 최종 승인한 거래들이 바로 시세 조종성 거래, 즉 범죄적 거래라는 뜻입니다. 검찰은 참 난감할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공소장 범죄 일람표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작성한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는 오류가 없다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이겠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도 무려 9개월 동안이나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속사정 때문일 겁니다. 이걸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절연 시점은 2010년 5월 20일입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는 기존의 신한증권 투자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DB증권으로 옮겼으니까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DB증권 담당 직원의 통화 녹취록이 또 하나 공개됐습니다. 저하고 씨 제외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씨는 앞에서 언급한 주가 조작범 이 씨입니다. 나랑 이 씨 빼고 다른 사람은 거래를 못하게 해라. 이 말은 어쨌든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번에도 날짜가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주가 조작범 이 씨와의 절연 시점은 5월 20일인데
이 통화가 이루어진 날은 6월 16일입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절연을 했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계좌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해서 주가조작범 이 씨에게 주고 있었다는 뜻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말,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아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죠. 검찰의 등에 올라탄 김건희는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를 썩은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 화가 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6번째, 공천 개입 및 국정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내 고마움 때문에 네네. 김영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고맙다고. 네네. 야, 자기 선물이래. 아. 하여튼 입 조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난리 뒤집힌다. 가증스러운 범죄자이고 이게 헛소리라면 그야말로 정치 사기꾼의 범에 준하는 그런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제 손으로라도 반드시 교도소로 보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명태균이 강혜경 씨하고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윤석열이를 네. 좀 올려갖고 네.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뭔가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돼.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니까. 네.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검찰이 잡아가면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 하야할 텐데, 탄핵될 텐데 나를 잡아갈 수 있는지 검사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거의 만난 적이 없고 뻥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중간에 점점이 찍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는 주로 카톡이에요.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 점, 뭐 한 점,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안 치나 저거 안 치나 저거 안 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정말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이면 김건희는 무기징역입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덮여 있을지 안 봐도 훤합니다. 김건희는 하루빨리 본인의 죄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팩트로 뉴스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